하도록 하겠습니다. 밥집을 운영하는데 쌀을 스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밥물을 맞춰야 이렇게 밥집 하는 거지. 너희가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것, 기술의 연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. 그런데 그것을 잘 파는 것, 고객한테 호응을 얻어내는 것, VIP 고객을 만들고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, 그런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. 그렇게 해서 매출관리, 직원관리, 고객관리, 매장관리 이렇게 4개 부분으로 10개를 나눈 것을요. 아니야? 가격 안 깎아주시면 어떤 거 하시죠? 뭐 좀 주나요? 당일관리 무료 이런 거 안 하세요? 안 할 거예요? 지금 혀에 넘쳐나는구나. 그래요. 그런 반응 되게 좋아요. 지금은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면 대답을 좀 잘 해주셔야 저도 좀 신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직원이 달라졌어요가 타이틀이에요. 우리 직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. 그쵸? 우리 직원은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코치를 잘못해서 매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더 해이하게 일을 하는지도 혹은 더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. 우리 직원이 달라졌다.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의 가장 충격적인 화두는 뭐였냐면요. 문제의 아이는 없다는 거였어요.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거였어요. 그래서 내가 문제의 부모인가? 내가 내 아이를 혹시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? 멀쩡한 내 아이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? 분명히 장점과 재능이 있는 직원인데 내 샵, 내 매장에 와서 내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? 네일리스트라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. 그쵸?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원도 그렇고 모두 네일리스트라는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. 맞죠? 왜 선택하셨어요? 손톱 시장에 왜 뛰어드셨어요? 네일 업계에 왜 뛰어드셨습니까? 왜? 우리 직원들은 왜 네일리스트를 했을까요? 돈 벌려고. 정답! 돈 벌려고. 돈 벌려고. 직업을 선택할 때요, 우린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.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. 여러분도 선택을 하셨어요. 이 업계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셨어요. 이것이 여자 직업으로서 전망이 있다. 미용업은 비전이 있다는 거죠.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요, 재작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기가 다 어려워졌던 적이 있어요. 기억나시죠? 우리가 경제 뉴스를 잘 보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미국 경기가 어려워서 환율이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경기 전망이 어둡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.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도 조사를 했어요.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있는 직업군 1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8위가 미용업이었어요. 조선시대든 지금 현대사회든요. 여성이 미에 대한 욕구는 본능입니다. 이보세요. 다 여자 원장님들이에요. 저기 청일점 한 분 계시네요. 반가워요. 그런데 그 샵이 좋으세요? 우리끼리 얘기해봅시다. 나는 내 샵을 정말 사랑해. 진짜야. 알라브 소머치야. 그러신 분들. 그냥 러브한다. 네, 알라브 소머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러브는 한다. 러브는 하셔야지. 러브를 하셔야죠. 이 러브에서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우리 샵을 사랑하셔야 돼요. 근데 왜 이러냐면 그렇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뜨거운 감정만큼 잘 될 거야. 이윤이 목적입니다. 그게 정확해요. 아닌 척해도 이윤이 목적인 게 맞다는 거죠. 그러면 대놓고 하자는 거예요. 대놓고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. 네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네일리스트가 아티스트냐 테크니션이냐 이걸 가방도
평하시는 분이 있어요. 우리 아티스트인가요? 테크니션인가요? 아발리코 세미나 한다고 그렇게 오라고 해서 아발리코 샀더니 왁싱이 되더라고 그래서 또 왁싱을 또 막 하잖아요. 맞죠? 그랬더니 경영을 모르면 안 된다고.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. 왁싱을 잘 팔아야 된다고. 이제는 경영이 되더라고. 그래서 또 경영 세미나에 또 딱 오셨잖아요. 그쵸? 뭐예요?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.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. 쉽게. 세일즈에 대한 정의입니다. 고객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요. 전문가이니까 알 수 있는 전문 지식.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.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까지 세 개를 모두 다 직원들한테 어필하시고 설명하셔야 한다는 거죠. 그렇게 동기부여 시키셔야 한다는 거죠. 이게 세일즈 영업 마인드 구축입니다. 그래서 테크닉, 그 세일즈 테크닉만 안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아까 하워드 출신, 영업가 출신이라고 했어요. 마케팅 출신이라고 했어요. 여러분들도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이러는데 아트 같은 거잖아요. 누구세요? 이분 아트 하신대요. 멋있게 딱 양보하는 거죠. 뒤로 빠져주면서. 아트가 안 돼. 그런데 대안이 나왔잖아요. 스티커. 스티커 붙이면 돼. 근데 이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사실. 여러분 아시잖아요. 국사 선생님, 19세기 조선시대였어요. 맞죠? 19세기 전쟁이 많았어요. 기근이 있었고 농업사회였어요.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할지만 정하면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. 그 다음에 20세기가 되고 나서는요,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.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. 너무 흔해졌어요. 그런데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.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찾아줘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스스로 매출관리 1단계는요. 왜 일하는가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.